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기대하셔도 좋아요. 조선을 뒤흔든 한 기생의 어마어마한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생한테 빠져드는 남자들 중에 왕족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려 3명이나 있었습니다. 로얄 패밀리 3명이 기생한테 확 빠졌다. 여기서 문제는 이 왕족 3분의 아버지가 이게 대박이죠. 네, 조선 4대 왕,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엄마. 아니 그런 성군이면은 자식 교육을 갖다가 예사로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용없는 거야. 어허, 그냥 이거 보면 다 빠지는 거야. 그렇죠. 교육하고 상관없이 제가 요걸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요걸 좀 받아보세요. 네. 바로 세종대왕의 가계도입니다. 네. 세종대왕님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아들이 18분, 딸이 4명, 총 22명의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그녀와 사랑에 빠진 세종대왕의 아들 누구냐? 그 소원왕후의 적자 7번째 아들 누구죠? 현민 씨? 평원? 맞아요. 평원대군. 평원대군. 오늘의 주인공 평원대군 이임입니다. 이 조선왕조 기록을 살펴보면 글을 잘 짓고 글씨가 신비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활쏘기와 말타기가 참으로 빼어나다. 우와, 문무를 다 갖췄네.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문무경비한 분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평원대군과 기생의 러브 스토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평원대군이 친구들과 기방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늦은 거야. 그래서 뒤늦게 홀로 기방을 쭉 들어서는데 그 자리에서 평원대군은 그냥 얼음이 돼버려. 왜냐? 한 미모의 여인이 아주 요염한 자태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평원대군이 홀린 듯이 쭉 따라 들어가게 돼요. 걔 누구요? 놀라지 마시오. 그저 그대의 음색이 하도 청아해 잠시 넋을 잃고 있었소. 가당치 않습니다. 아직 보잘것없는 비루한 목소리인걸요. 그대의 실력이면 그런 겸손이 가당치 않소. 다음에 마주하면 내 그대를 뭐라 불러야 하오? 저는 조요갱이라 하옵니다. 이름이 나왔죠. 평원대군의 마음을 홀린 그녀의 이름. 바로 초요갱입니다. 초요계. 근데 좀 이름이 좀 낯설어요. 그죠, 그죠.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요계? 마치 그 중국에서 이게 네. 그 케이팝 스타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온 연습생 이름 같아. 약간 요즘 말로 약간 요즘 네, 힙해요. 약간 굉장히 요즘 이름이 느낌이에요. 힙해요. 왜요? 네. 왜 해요? 갱이 들어가잖아요. 갱. 네. 저 갱. 그랬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름의 유래는 이제 옛날 초나라 때 한 왕이 있었는데 여성의 아주 가느다란 허리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초나라 초, 허리 요자가 붙여서 미인을 초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이 초요갱은 단종, 네. 세조, 예종 3대 왕족에 걸쳐서 조선왕조 실록에 무려 16번이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니 정사에 그렇게 기록이 올라 있어요? 네. 조선왕조 실록에 16번. 세종왕조 그 시대 때 가장 그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장영실 아시죠? 네네네네. 치국이 발명하고. 예, 그분이 조선왕조 실록에 16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초요갱도 16번.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조선시대에 과연 16번이나 이름을 올렸던 이 초요갱 어떤 인물이었냐? 처음에는 양민이었어요. 양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양반 터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어느 날
하필이면 영모에 휩쓸리게 됩니다. 아하. 어머 얘기 시작하려니까 막 청둥번개 막 그러니까. 스타트 알리네요. 비극의 오늘 왜 그래요? 비극의 서막을 갖다가.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초효갱은 천민 관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랬는데 평원대군을 만났으니까 이건 거의 운명적인 운명이죠. 데스티니. 데스티니. 나를 구해줄 왕자님인 거죠. 그때 나이 평원대군의 나이 17세. 그리고 초효갱의 나이 1살 혹은 2살 연상입니다. 연상. 네. 제가 18살 때 데뷔했을 때 데뷔곡이 누난 너무 예뻐. 맞아. 딱 맞아 떨어져. 네. 어떻게 그 그때- 노래 어떻게 여기서 한번 들을 수 있는 초효경한테 누난 너무 예뻐를 했던 거죠. 달달해. 나도 그 노래 알아. 아우 감사합니다. 어떻게 딱 들어맞네요. 네. 그 시기가. 네. 근데 이 평원대군이 첫 만남 때 훅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완전히 첫 만남 때 반했는데 무엇보다도 초효갱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글도 가르쳐주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아주 특별한 기회를 줍니다. 이 아이가 말씀하신 그 아이입니까? 그렇소태가. 그때 남자가 초효갱을 쭉 훑어보더니 대뜸 춤사위를 한번 보여보거라. 노랫소리도 한번 들어보자꾸나. 대군, 대체 이분은 누구십니까? 영문이 궁금할 터이지만 초효경 그대의 솜씨를 한번 뽐내보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남자. 야, 이 남자가 누굴지 궁금해진다. 마치 요염한 한 마리의 나비를 연상케 하는구나. 내 오늘부터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그 제자로? 제자.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 되는 거죠. 우와. 이 남자의 정체 궁금하시죠? 혹시 SM 이수만 선생님의 전생? 아니, 거의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정도로 이 남자의 정체 바로 궁중 악사 박연입니다. 박연. 이 박연이 누구시냐? 세종대왕과 함께 궁중 음악을 개혁한 분이세요. 네. 평원대군이 박연에게 부탁을 해서 일종의 비밀 오디션을 개최한 거죠.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합격을 했는데 무려 세종대왕이 제정한 궁중 악무의 전수자가 됩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재능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주면은 이건 뭐 어마무시한 존재로 이렇게 빛이 났을 것 같은데 혼자서 그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평원대군이 이 초효갱의 재능을 알아보고 매니지먼트를 했던 거죠. 또 사랑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 매력이 그만큼 엄청난 거죠. 대단하다. 신분 상승이 돼서 로열 패밀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떻게 보면 로열 세종대왕이 며느리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됐으니 장밋빛 인생 그냥 쫙 그렇지. 펼쳐졌다. 내 인생 이제 활짝 폈다. 일단 여기까지는 되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네. 지금까지.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효갱이 그 평원대군의 얼굴을 봤는데 시뻘건 반점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반점이 네, 평원대군 얼굴에 바로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맞아. 옛날에는 예전에- 홍역이 그죠? 천연두 네. 마마 이런 병이 걸리면 치명적이었어. 그죠? 죽었잖아요. 치료를 하려고 백방으로 이제 노력을 했지만 19세의 나이로 그만 죽게 돼요. 어찌 여인의 팔자가 이리도 박복할꼬. 첫 번째 지아비도 그리 세상을 떠나시더니 대군마저 제 곁을 떠나면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리요.
박복하다. 너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죠. 2년간의 사랑이었네요. 네, 딱 2년간의 2년간의 정말 짧은 짧은 사랑. 2년 동안 그냥 인생의 꽃길이 쫙 펼쳐지고 자기 재능도 막 드러나고 한 남자의 온전한 사랑도 탁 받고 진짜 장밋빛 꿈만 꿨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의 16번이 이름을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초여갱의 인생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여갱이라는 이름이 조선왕조 실록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때는 11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 화이군 이영은 평원대군의 첩 초요갱과 사통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핑계하여 죄를 줄 수 있겠사옵니다. 야,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화이군 이영. 명빈강 씨 영빈 소생? 강- 영빈강 씨 네, 소생이네요. 화이군. 네. 화이군 이영. 평원대군과 아주 가까운 배다른 형제입니다. 형제네. 그죠? 너무 끔찍한. 엄청난 스캔들이지. 근데 추석 때 이거 참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인데 와 이거 진짜 느낌이 딱 오시나요? 사실 이 유교 시대 때 이 두 사람의 이 사통한 건 굉장히 큰 문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치정 스캔들이나 이게 아니라 정치 스캔들로 변화됐는데 아까 단종이 11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어린 이 왕자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피의 군주 수양. 수양대군.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신하든 형제든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갔던 어마무지한 그런 수양대군인데 이 화이군 이영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를 내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정보를 수양대군이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내 형제니 묻어뒀을까요? 아니죠. 아니, 자기가 왕이 되려면은 도덕적인 비난부터 해갖고 막 온갖 스캔들과 네. 소문을 퍼뜨려서 묻어버리려고 내칠 수 그러겠죠. 있는 정확하시네. 기회인 거죠. 그렇죠. 측근을 이용해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화이군 이영은 평원대군의 첩 초요갱과 사통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단종이 화이군을 유배시킵니다. 그리고 초여갱은 곤장 80태라는 엄청난 형벌에 주어집니다. 근데 화이군 이영이 서로 피해야 할 관계임을 돌아보지 않고 초요갱과 사통을 해 유배를 갔는데 초요갱이 홀로 한양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한마디로 초여갱을 그냥 한양에서 내치라. 내쳐라. 내쳐서 그냥 아예 그냥 보내버려라. 유배를 보내버려라.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단종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 내린 형벌 난 고칠 수 없다. 그때 한 대신이 상소를 올립니다. 초요갱은 짐승과 다름없어 꾸짖을 것도 못 되나 세종조 때 새로 제정한 악무를 전수받은 유일한 기생이니 내칠 수 없사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간 문화재, 유일한 전수자. 네, 유일한 전수자. 그것도 세종대왕의 궁중 안무를 익힌 단종이 그걸 알아서 아꼈던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그녀를 한양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 자, 대단하네요. 이제 유배를 면한 초여갱 어떻게 됐을까? 근데 미모만큼은 줄어들지가 않았나 봐요. 인기가 사그러들지가 않았나 봐요. 이 이후에 또 그녀를 사랑하던 흠모하던 어느 정승의 막내 아들 신자영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강, 저한테 곡간 열쇠는 언제 맡기실 겁니까? 안방에는 언제 앉혀주시고요? 오늘 결단을 내주시지요.
그래, 알겠다. 그 부인 좀 나와보시오. 오늘부터 안방은 여기 초요갱과 쓸 것이니 지금 방 좀 비워줘야겠어. 방 좀 비워줘야겠어. 이런. 우와. 서방님, 어찌 조강지처한테 이리 매정하실 수 있습니까? 저 기생 출신 청년 따위가 뭐라고? 뭐라? 청년 따위? 아, 부인. 입 좀 조심하시오. 얼른 짐 싸고 곳간 열쇠도 내놓으시고. 서방님, 정말 너무하시옵니다. 청년 따위한테 안방 뺏겨서 거 기분 참 더럽겠어. 열받는다. 열받아. 청년 따위? 이거 감정이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초여갱의 입장을 또 살펴보면 첫 번째 그 남편 이제 영모로 휩쓸려서 죽게 되죠. 평원대군을 만나서 로얄 패밀리가 됐나 싶었는데 평원대군은 또 죽게 돼. 또 화이군도 유배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 그냥 왕실 로얄 패밀리 그냥 상관없어.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줄 누군가 네. 절실하게 맞아요. 그 필요하긴 절실했을 했겠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종 2명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생겨요. 네? 그 범인이 과연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 정도 막장이면 거의 평원대군이 다시 살아 돌아와가지고 나는 평원대군이요 이렇게. 바로 범인은 신자형이에요. 신자형. 예장도감 판관 신자형이 정철을 소박하고 기생 초요갱을 몹시 사랑하여 집안일을 관리하도록 하고 오직 그녀의 말만을 듣고서 짐 노비 2사람을 때려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 신자형은 관직을 빼앗기게 됩니다. 종 살인을 2명을 했으니, 죽였으니. 네, 살해해서. 그리고 또 초요갱은 한양 밖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누구죠? 수양대군 세조. 네, 세조가 궁궐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세조가 다시. 네. 왜냐? 그녀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는 이유로. 제가 왕이어도 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궁중 악무를 유일하게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굉장히 그 왕실의 그걸 뭐 계승을 할 사람이기 맞아, 때문에. 뭐.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 어쩌면 수양대군도 그녀에게 수양대군도 설마?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 관심 이상일 수가 있지 않을까? 수양대군이라고 흔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자, 초여갱의 다음 삶 평탄하게 살았을까요? 이 다음 이야기는 우리 민호 씨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흥미진진하다. 아주 어렵게 다시 궁궐로 돌아온 초요갱은요. 궁궐 안에서 연애가 있을 때마다 아주 멋지고 예쁜 궁중 안무를 펼쳐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초요갱의 모습을 본 세종대왕의 또 다른 아들 이제 나왔어. 세종대왕의 또 다른 아들 이제 세 번째 계양군이 그녀에게 반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개양군을 만나. 진짜 너무한다. 자, 과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미치고 팔짝 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 바로 국으로 다시 불러들인 수양대군 세조 아니었을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 형수가 됐다가 제수가 됐다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한 여자도 없고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왕가가 이거 망신 백성들한테 이거 엄청난 망신이거든. 이건 궁궐 벽에다 낙서를 했을 것 같아. 누구랑 뭐 얼레리 꼴레리. 아우 망신스러워. 근데 여기서 세조는 계양군을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었다고 해요. 아하. 아이쿠야. 그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고 싶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조효경과 사통을 한다 들리는데 정말 그런가?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전 절대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형님. 억울해 보여. 그래, 억울했나 보다. 근데 잘못된 소문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한 뒤 그 다음에 바로 초효경을 보러 갔습니다. 초효경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지. 아니에요. 저 진짜 하늘에 맹세코 아닙니다. 억울해요. 하고 바로 보러 가. 연기를 했네 수양대군 앞에서. 요갱아 나 왔어. 이거지. 근데 이 일화가 조선 왕조실록에 아주 또박또박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적혀 있어요 예. 또 실록에. 예. 세조 앞에서 혼나고 아니라고 하고서는 바로 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또 사람이 죽어.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대라는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계양군이 없을 때 초효경의 집에 묵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질투에 멀어서 계양군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을 시켜서 변대를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변대에는 결국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니 거길 왜 가? 거기가 어디라고? 거의 정신병에 가깝다. 그래갖고 사람까지 죽일 정도면 네. 이거는 완전히 이성이라는 건 작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초효경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계양군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위에 너무 당연히 많은 불안하지. 남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내가 살인까지.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안한. 어 맞아 불안하니까. 자, 그 뒤로 초효경을 두고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아우, 계양군도 초효경이랑 놀아나다 술독에 빠져 죽었대지.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 그 전에 만났던 그 남자들 죄다 싹 다 그냥 끝이 안 좋았잖아. 어? 남자들한테 그냥 횡액을 가져두는 아주 그냥 요부라니까 요부. 요부야 요부. 초효경은요 평원대군은 요절하고 화의군은 유배를 가고 신자영과 계양군은 살인까지 하고 결과적으로 불행을 부르는 여자가 되고 만 거죠. 야. 아하. 불운의 아이콘. 네. 근데 최효경의 얼굴 너무 궁금하잖아요. 미모가 어땠을지. 근데 진짜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나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네. 궁금해.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왠지 지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왠지 그 로얄 패밀리에서 너무 이제 우리 집안에 너무 안 좋게 수치스러운 피해를 부분. 예,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 다 처분해라 라는 것도 왠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그녀를 흠모했던 한 사람이 그녀의 초상화를 맞아. 가지고 가서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널리 알리지 않았다. 맞아. 아니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미인의 초상화들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인물. 맞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겠다. 숨쉬는 동안은 그대를 채우지 못해도 자, 그 후에 3년간 그녀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행적에 관한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녀의 다사다난했던 운명을 뒤바꿀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그만 일어나면 안 될까요? 나 지금 속이 너무 울렁거려. 어지러워 지금. 세조가 명하길 조용행을 포함한 4인에게 전민의 신분을 면하게 하라. 그녀는 원래 천민이 아니라 예, 양민이었다가. 양민이었죠. 네네. 그러다가 양민에서 이제 천민인 기생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양민이 된 겁니다. 야 이거 놀랍다. 지금 저기 뭐야 사극 드라마로 펼치면은 끝없는 반전 때문에 이거 시청자들 그냥 그러니까요. 완전히 몰입해갖고 정신 못 차리겠는데. 일단 이거. 기본 한 150회 나올 거예요. 초역행 그 여기 있으면 진짜 오디션 보고 싶다. 진짜로. 자, 그렇다면 다시 양인으로 돌아간 초여갱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과연 평범한 여인으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너무 파란만장한 네. 삶을 살아서 뭐 나름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네. 이제는 좀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양인이 된 이후에 그녀에 대한 기록은 네 번 더. 우와. 이거 두 분이 놀라셨어. 왜냐?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우. 초요갱은 일개 요사스러운 초요갱을 포함한 평원대군의 사인에게 첫 일기생 초요갱을 감당의 초요갱을 첩이었기 몹시 때문에 평안도 도사 임맹진은 초요갱과 간통하였으니 국문하소서.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초여갱은 2년 만에 다시 천민 신분 기생이 돼서 평양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초역행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건 없어요. 맞아. 남자들이 들이댔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이 초역행 그녀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급도 위치가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게 너무 아픈 거야. 난. 함부로 정말 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는 타고난 미모와 재능뿐이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가오는 운명이 좀 거칠었다 그죠? 뭐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잖아 사실은. 또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조금 의아한 건 유일하게 전수받았던 초요갱이 받았던 그 세종병이 만들었던 안무,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전수가 되지 않고 초요갱 이후에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난 이 대목이 너무 아쉬워. 이게 사실 초요갱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진짜 온 국민의 대중의 사랑을 한껏 받으면서 그런 스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네 여기 한번 고개를 싹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이 장소를 보니까 어디선가 초요갱이 문을 열고 춤추는 상상이 좀 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 마당에서 춤을 췄을 수도 있고 한때는 궁궐에서 또 한때는 기방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야, 문득 그녀의 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해 봅니다. 타고난 재능에도 그 신분제라는 굴레에 씌여 아주 치열하고도 고단한 삶이었죠. 그저 지금 저 하늘 어디선가 자유롭게 춤출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